자, 기본 문제 7-4번인데 다음 x에 관한 방정식을 풀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합시다. 그 3번만 한번 풀어볼게요. 뭐 1, 2번은 인수분해해서 푸시면 될 것 같고 얘는 3번하고 한 2번 정도만 이렇게 풀어볼게요. 일단 3번 먼저 풀어볼 텐데 절대값 기호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풀죠? 이제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배우고 안 배우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절대값 기호를 풀기 위해선 우리가 조사해야 되는 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조사를 해야지. 그래야 되는 거야. 그래서 경우의 수를 나눠서 x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제 이게 양수일 때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양수일 때가 되니까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때 제가 양수니까 그대로 나와요.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의 수 x가 1보다 작다면 x의 제곱 플러스 3에 이게 절대값 풀고 나오면서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죠.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7은 0이 되어집니다. 이 방정식 풀어주면 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0은 0이 되겠고 인수분해해서 해를 구해주면 마이너스 5와 2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0이 되어지니까 인수분해해서 해를 구해주게 되면 4와 마이너스 1과 4가 되어질 겁니다. 여기서 x가 1보다 크다라는 전제하에 풀었기 때문에 1보다 작은 마이너스 5는 탈락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x가 1보다 작다는 전제하에 풀었기 때문에 1보다 큰 4는 탈락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때의 방정식의 근은 x는 마이너스 1과 2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인데 2번은 큰 의미는 없는데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여기서 이제 얘가 없을 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만약에 얘가 없다라면 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여기 없다라면 여기서 자 문제에서 x에 관한 방정식을 풀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x에 관한 몇 차 방정식인지가 안 나왔어요. 여기 1차 방정식인지 2차 방정식인지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왔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왜냐하면 얘가 0이어도 사실 상관이 없거든. 얘가 0이어도 만약에 A, B가 0이다. 만약에 A, B가 0이었다. 이러면 이게 사라지죠. 이렇게.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풀어야 되는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되어지겠고 따라서 X는 이런 모습이 되어질 겁니다. 이게 A, B가 만약에 0일 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해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 A, B가 0이 아니라면 이 경우로 이제 또 풀어줘야 되겠지. 그러면은 이제 얘를 인수분해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뭐 인수분해는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주시게 되면 AB의 X제곱의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의 X 마이너스 AB가 0이니까 여기가 AB 이렇게 될 테고 AB 이렇게 되면 A제곱 B제곱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마이너스 A제곱에 플러스 B제곱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A제곱에 마이너스 B,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니까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겠죠. 그럼 완성이 되네요. 따라서 얘가 AX 플러스 B BX 마이너스 A는 0이 되어지면서 X는 마이너스 A분의 B와 X는 B분의 A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AB가 0이 아니란 전제하에 풀었을 때 이런 해가 발생이 되고 AB가 0이었을 때는 이런 전제가 되겠죠. 이렇게 이런 해가 구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X에 관한 2차 방정식을 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게 되면 이 경우는 따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2차 방정식이어야 하니까 당연히 얘는 0이 아니다라는 전제가 깔리는 거거든. 2차 방정식을 풀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얘는 2차 방정식이어야만 하니까 얘가 반드시 있어야 하거든. 그러니까 얘가 0이라는 전제는 성립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0일 수 있다라는 것이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되니까 얘는 0이 아니다라는 전제가 반드시 깔려서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거냐면 야 이거 이 개념이 엄청 중요해 막 이렇게 나와서 막 니네 이거 막 문제 풀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순간에 좀 실수를 할 수도 있어서 좀 옛날하고는 잼민이 때와는 좀 다르게 문제를 좀 꼼꼼히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자각 없이 문제를 풀지 말고 조금 고려해서 상황을 고려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의미하게 됩니다. 자, 기본 문제 7-5번인데요. 사실상 이런 방정식을 우리가 풀 일이 뭐 있지는 않을 거예요. 많지는 않겠지만 이제 푸는 방법 정도는 아셔야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지금 개수들이 x제곱의 개수가 1번 같은 경우에는 x제곱 개수와 x의 개수와 상수항이 전부 다 무리수의 형태고 2번은 x제곱의 개수와 x의 개수와 상수항이 전부 다 허수로 작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1번은 실개수 2차 방정식이 되고 2번 같은 경우에는 허수 개수를 갖게 되는 2차 방정식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를 각각 풀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얘를 풀기 위해서 이 부분을 지금 보시게 되면 뭐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일 겁니다. 자, 루트 2 마이너스 1에 자 1번 먼저 풀어볼게요. 루트 2 마이너스 1에 x제곱에 더하기 3 마이너스 루트 2에 x 더하기 루트 2는 0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루트 2 마이너스 1에 1이고요. 여기는 루트 2에 1인가요? 이렇게 하면 되려나? 안 될까요? 마이너스 루트 2에 플러스 2에 되네요. 그죠?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얘네 둘이 곱하고 얘네 둘이 곱한 다음 더하면 얘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써주시면 루트 2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1 그리고 x 플러스 루트 2는 0이 되겠네요. 따라서 x가 루트 2 마이너스 1분의 1 하고 마이너스 루트 2입니다. 근데 루트 2 마이너스 1은 좀 예쁘게 써주는 게 좋겠지. 루트 2 마이너스 1은 유리화하면 루트 2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루트 2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근이 요거랑 요거 두 가지가 나왔다 라는 얘기가 되고 요 1번을 다르게 풀어볼게요. 루트 2 마이너스 1에 x의 제곱 더하기 3 마이너스 루트 2에 x 더하기 루트 2는 0이 되었는데요. 지금 이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이렇게 무리수의 형태로 작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갖다가 뭐를 해주냐면 이 최고차항의 개수 2차식이니까 2차항이 가장 높은 차수항이죠. 최고차항이죠. 얘를 유리화를 해서 푸는 게 원래는 맞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래 맞는 건 없고요. 어떤 얘기냐면 이제 우리가 인수분해가 좀 잘 안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우연치 않게 인수분해가 좀 잘 됐지만 이 상태에서 인수분해 그대로 해내기가 좀 힘들 때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그럴 때는 유리화를 해주시면 돼요. 인수분해가 잘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유리화 하려면 양변에다가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해주면 유리화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쪽 변에다만 해주면 우변이 섭섭하니까 좌측 변에도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해주면 됩니다. 우변에 좌우변에 얘네들을 곱해주면 1이 되겠죠. 그래서 x의 제곱 더하기 루트 2 플러스 1이 여기다도 곱해줘야 되겠죠. 얘를 여기다 이제 곱하게 되면 뭐 보기가 힘들면 1 플러스 루트 2로 바꿔서 뭐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럼 얘가 2 플러스 2 루트 2가 되나요? 자,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루트 2에 루트 2 플러스 1은 0이 되어집니다. 그럼 이제 여기가 1로 맞춰졌기 때문에 이쪽이 조금 편해질 수 있어요. 이렇게 맞춰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잘못했네요. 3 빼기 2니까 1이네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곱하고 얘네들이 곱해서 더하면 얘가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x 플러스 루트 2에 x 플러스 루트 2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고 따라서 x의 값이 뭐 잘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랑 이제 별반 다르지 않게 해가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춰주시는 방법이 있고요. 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잠깐만, 계산이 틀린 데가 있나 혹시? 왜 계산이 안 맞는 느낌이지? 마이너스 루트 2 나온 거 맞고요.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이 나왔네. 왜이지? 얘랑 지금 해가 다르게 나왔거든요. 2 마이너스 루트 2 잘했는데 왜 이렇게 나왔지? 해가? 얘도 잘 된 거 같은데. 루트 2 플러스 1이 곱해졌으니까 이런 모습이 됐고, 루트 2 플러스 1이 곱해졌으니까 마이너스 2에 플러스 3에 여기 곱하기가 좀 잘못됐나요? 3루트 2에 마이너스 루트 2에 2루트 2 맞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 플러스 3이니까 맞는데? 음, 이상하다. 그치? 여기가 잘못됐구나. 여기가 마이너스가 붙어야죠, 이렇게.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이쪽이 잘못됐네. 깜짝 놀랐네. 못 찾을 뻔했어요.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해가 똑같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인데 ix의 제곱, 얘도 인수분해 해주시면 됩니다. i의 1 이렇게 잡아주시고, 여기는 마이너스 1에 1 플러스 i 이렇게 해주시면 얘네들이 곱하면 얘가 나오는 게 맞고, 이제 확인만 하면 되겠다. 마이너스 1에 i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안 되죠. 여기는 마이너스 i가 붙었으니까. 그럼 마이너스를 이쪽에 줄게요. 이렇게. 그러면 얘네들이 곱하면 마이너스 i 플러스 1 되네요. 그죠? 얘네들이 곱하고 얘네들이 곱하면 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얘는 i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는 0이 되겠고요. 따라서 x는 마이너스 i분의 1이 되겠고, 그 다음에 x는 여기서 1 플러스 i가 될 겁니다. 그럼 얘는 분모 실수화 해줘야죠. i 곱하고 i 곱해주면 i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얘는 실수하면 i가 될 테고요.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역시나 여기서도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아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어 할 거야. 해는 다 구했지만 이 문제를 푸는데 최고차항 계수가 이렇게 허수로 되어 있을 때는 그 최고차항 계수를 실수화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유리화가 아니라 이번에는 얘를 허수로 되어 있으니까, 무리수로 되어 있을 땐 유리화를 했지만 이렇게 허수로 되어 있을 땐 실수화를 해줘라. 그래서 양변에 i를 곱해줄 수 있죠. i 곱해주면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i 곱해주면 1 플러스 2i가 되어집니다. i 곱해주면 마이너스 i 플러스 1이 되어집니다. 얘는 0이 됐대요. 자, 이제 최고차항에 마이너스 있으면 좀 불편하니까 보호 바꿀게요. 그럼 x제곱에 마이너스 1 플러스 2i의 x 보호 바꿔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i는 0이 되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인수분해하라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1 플러스 i에다가 1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는데, 얘네들 더하면 얘가 나오는 게 아니죠. 지금 상황이 그렇지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부호를 좀 바꿔주는 게 좋겠다. 얘는 플러스 만들고 마이너스 만들고 마이너스 주면 이렇게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얘 안 되네. 왜지? 여기 1, 1이 있으니까 곱해서 더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오지가 않네요. 상황이. 얘는 오히려 이렇게 하면 더 안 좋네. 실수화를 하면. 이 식은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식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해라? 분해 공식.
이걸 해라 이제 이 얘기인데, 그죠? 근해 공식을 해보면 뭐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를 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근해 공식 사용하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더 복잡하네요, 그죠? 이렇게 하면은 이거 언제 계산 나가죠, 그죠? 그냥 이렇게 근을 구하는 게 훨씬 나을 수 있겠다. 이 상태에서 인수분해 되니까요. 기본 문제 7-6번입니다. a 플러스 bi가 얘의 해일 때 a 마이너스 bi도 이 방정식의 해임을 보여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당연한 거죠. 이거는 그 켤레근을 갖게 된다라는 얘기였죠. 그러니까 우리 수업 내용에서 얘기를 했던 게 만약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었다. 이제 지난번에 이제 수업에서 아마 요거까지만 얘기를 했을 거야.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ABC가 실수일 경우에 ABC가 실수인 경우 그 경우는 우리는 얘를 실계수 2차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실계수 2차 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ABC가 실수에서 조금 더 들어가서 유리수일 때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유리수일 때 한정해서 켤레근을 갖는다. 유리수란 전제하에 ABC가 유리수란 전제하에 우리가 알고 있던 중3 때까지 알고 있던 그러한 방정식의 형태들 있잖아요. 그런 거라는 전제 하에는 어떤 게 성립하냐면 한 근이 p 플러스 루트 q면 다른 한 근은 p 마이너스 루트 q가 됨을 이렇게 한 쌍으로 존재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저 ABC가 유리수가 아니라 이번에는 만약에 ABC가 저 방정식에서 유리수가 아니야. 그래서 ABC가 만약에 무리수다. 이렇다면은 성립하지 않아요. 이 켤레근은 확정할 수가 없어요. 확신할 수가 없고 그렇지가 못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지금 오늘 이제 좀 전에 다 했던 얘기니까 ABC가 만약에 거길 더 벗어나서 만약에 무슨 수가 됐다면 허수가 됐다. 즉 개수가 허수인 허개수 2차 방정식이었다라면 저렇게 켤레근을 역시 갖지 못합니다. 이렇게 켤레근의 형태를 갖지 못해요. 그럼 유리수란 전제하에 이제 어떤 일도 벌어지게 되냐면 만약에 P 플러스 QI가 한 근이면 다른 한 근은 P 마이너스 QI가 한 근이 된다라는 사실이야. 이렇게 무리근이나 무리수인 근이나 허수인 근은 이런 식으로 켤레로 반드시 존재하게 되어 있다. 한 켤레로 이렇게 한 세트로서 존재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근데 여기서 굳이 얘를 갖다가 보일 필요까지는 없어요. 지금 이 문제는 그러니까 풀지는 않아도 되는데 우리가 정확히 기억하고 가야 되는 포인트는 있다라는 거지. 즉 얘네가 이제 유리수란 전제하에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즉 허수일 때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절대 그것이 켤레근을 간다는 보장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기본 문제 7-7번인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미 암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이제 얘를 풀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제 암기한 내용을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x 세제곱은 아직도 암기가 안 되신 상태이면 내가 암기를 해야 되겠구나. 이거 진짜 필요한 거는 이거 안 해오면은 내가 문제 푸는데 좀 심각하게 저기가 생기겠구나 라는 거를 이제 알고 계셔야 돼요. x 세제곱은 1의 한 허근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 허근은 누가 되냐면 그 두 허근이죠. x 세제곱은 1의 두 허근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지냐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가 된다라는 사실이 있었고요.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의 두 허근은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가 된다라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외워야 할 것, 요 두 가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어디서 나오게 됐냐면 따라서 무슨 얘기가 되냐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는 세제곱을 하면
1이 된다라는 사실과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역시도 세제곱을 하면 1이 되어진다라는 마이너스 1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x 세제곱은 1에 두어근이 얘니까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을 풀었을 것이고 얘는 x 마이너스 1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 되어질 겁니다. 자, 역시나 여기서도 x의 세제곱 플러스 1은 0이 되어질 테고 얘는 x 플러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 되어질 겁니다. 허근이기 때문에 요 방정식의 근은 마이너스 1과 여기서 나오는 근이 저거였던 거예요. 2분의 1 플라마이나 루트 3i였던 거고 여기서 나온 근이 1과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였던 거예요. 여기서 나온 근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허근이 이렇게 두 개가 나왔던 거고 여기서 허근의 출처가 여기입니다. 여기서 두 허근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요 방정식의 근을 얘기하는 거죠. 즉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어떤 얘기가 되는 거냐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의 부허근에 대한 존재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라는 점과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의 부허근의 허근이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라는 점, 요 두 가지 점을 꼭 기억을 해두셔야 세트로다가 다 암기를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암기입니다. 암기는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기를 꼭 해놓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더 나아가서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됐었냐면 우리가 뭐를 했었냐면 여기서 이런 거를 했었습니다. 이때 x 세제곱은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 한다면 결국은 자 x 이 한 허근 오메가는 출처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에서 나온 근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앞에 내용의 결국은 정리가 그래서 이 오메가는 대입하면 성립을 해야 되니까 결국은 오메가 세제곱은 1이 될 수밖에 없고 여기가 출처이기 때문에 오메가를 여기다 대입해도 성립해야 되니까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쭉 딸려 나오셔야 되는 본인 스스로 여기까지가 다 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앉아서 이해가 되면 안 되고 그러네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거는 본인이 알고 있는 것과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맞춰보는 타임입니다. 선생이 잘하고 있구나. 내가 알고 있는 거랑 똑같이 선생이 진행하고 있네 라고 돼야지 여기서 뭐 이해하고 아니면 또는 맞아 그랬었지 라고 해서 추억을 회상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러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수업 포인트 근데 뭐 복습이 전혀 안 돼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전제하에 이제 한 번 더 얘기를 하는 건데 안 되셨어도 괜찮아요. 지금까지 안 되셨어도 괜찮아요. 다시 포인트 잡고서 이거 외워야 되는 건 진짜 외워야 되는구나 라고만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학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암기 안 하시면 기본적으로 전혀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해하는 과목이 아니에요. 수학을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수학은 이해하는 과목이 아닙니다. 암기 과목이죠. 가장 암기력을 좀 과하게 요구하는 암기 과목이죠. 다른 것들은 뭐 사회는 연도만 외우면 되고 역사도 뭐 연도만 외우면 되고 사건만 외우면 되고 사람 이름만 외우면 되고 뭐 그때 뭐 어떠한 무언가의 물건의 이름만 외우면 되는데 이건 그렇지가 못하고 과정 전체가 전부 다 이렇게 납득이 가능할 만큼의 암기력을 요하기 때문에 가장 난이도가 높은 암기 과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시는 순간 수학은 망한다. 차라리 이해 못하는 게 낫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한 허근을 이렇게 정의했다라는 것은 선생님 방금도 얘기했지만 너의 한 허근을 결국은 얘의 한 허근을 두 근이 있는데
얘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허근이 또 존재할 텐데 얘기했었죠. 반드시 무리근은 혈내근을 갖게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리수의 근이든 허근이든 간에 혈내의 상태를 갖게 된다는 얘기야. 너의 혈내가 너죠. 그죠? 그러니까 혈내의 근을 갖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허근이 오메가면 다른 한 허근은 혈내 오메가가 된다는 얘기가 되고, 따라서 혈내 오메가도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니까 혈내 오메가의 세제곱은 1이고 혈내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혈내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여기는 이제 똑같은 내용이 이제 여기서도 똑같은 내용은 이제 펼쳐지는 건데 내용이 별반 다르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같은 내용이 이제 펼쳐지는 건데 이제 요 성분만 좀 바뀌겠죠. 얘가 이제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 얘가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것, 내용 다 똑같고 얘가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것, 여기가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이 된다라는 것, 요 정도의 내용만 좀 바뀔 뿐 이쪽 오른쪽에 있는 내용도 별반 다르지 않게 똑같다라는 사실 꼭 기억해서 양쪽 세트로다가 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의 내용이 모두 다 됐다라면 지금 여기 기본 7-5번이었나? 7-5번인지 7-7번인지 얘를 보면 7-7번이네요. 이 문제를 풀 준비가 됐다라고 보는 거죠. 이걸 다 알아야 풀 준비가 된 거예요. 자, 이제 얘를 풀어보게 되면 얘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잡았을 때 이건 두 허근이 나올 테니까 그럼 결국은 여기서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오메가의 세제곱이 1이 된다라는 얘기가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외워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얘를 가지고 얘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세제곱하면 1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럼 여기인데요. 오메가의 101승이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오메가의 101승 더하기 오메가의 100승 더하기 1 얘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오메가의 101승이면 오메가의 세제곱에 얘가 1이니까 얘의 33승에 오메가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의 세제곱에 33승에 오메가의 더하기 1이 돼서 얘가 1이고 얘가 1이니까 오메가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고 얘는 0이라고 알려져 있으니 얘는 0이라고 답을 하면 돼서 얘의 답은 0이 되겠다라는 여기의 주장인데 필자의 주장이 이런 건데 하지만 우리는 이제 선생님하고 이제 정확히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면 절대 여기를 이렇게 오메가의 101승을 이렇게 바꾸는 해괴망측한 짓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선생님은 믿음은 있고요. 이런 이상한 짓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나머지 정리 파트 할 때 나머지에 대한 얘기를 선생님이 말씀을 드리면서 나눈 나머지라고 했어요. 지금 주기가 3단위로 1이 되거든요. 오메가의 세제곱이 1이고 오메가의 6제곱도 1인 거고 그럼 오메가의 9제곱도 1인 걸 거예요. 지수가 3의 주기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3으로 나눈 나머지로 계산하면 됩니다. 얘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니까 오메가의 제곱인 거고요. 얘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니까 오메가의 1승인 거고요. 플러스 1입니다. 따라서 그냥 0입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요 일련의 과정이 나오시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건 사실상 이건 답변이 이렇게 나와 있을지 모르지만 이거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나머지를 통해서 이렇게 식을 바꾸어 쓸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건데 똑같이 이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이제 기본 전제를 가지고 바꿔 나가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얘를 정리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정리란 걸 한번 해보자.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두 번째인데요. 얘가 우리가 이제 전제가 지금 깔린 게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라는 사실과
오메가의 세제곱은 1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기 오메가의 세제곱은 다 날려주시면 돼요. 오메가 6제곱도 역시나 날려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니까 얘는 오메가의 제곱입니다. 얘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니까 여기는 오메가가 됩니다. 그 다음 여기는 뭐 더 이상 건드릴 게 없겠고요. 그럼 다시 써보면 1 플러스 2 오메가 더하기 3 오메가의 제곱 더하기 5 오메가 더하기 6 오메가의 제곱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플러스 여기는 4가 있고요. 여긴 7이 있으니까요. 11이 있겠네요. 그래서 11, 둘이 더해줘 11이고요. 요 1까지 더해볼까요? 그러면 1까지 더해주면 여기는 12가 되어집니다. 자, 이제 여기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결국 그러면 9 오메가의 제곱 더하기 7 오메가 더하기 12 얘의 값을 구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더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여기서 파생되는 성질이 있었죠. 어떤 거 있었냐면 오메가의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고 오메가의 제곱 더하기 1은 마이너스 오메가이며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는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사실 이 항에서 이런 결론이 났었습니다. 그럼 오메가의 제곱 대신에 누굴 쓸 수 있냐면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을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9 오메가 마이너스 9 더하기 7 오메가 더하기 12가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마이너스 2 오메가가 되겠네요. 플러스 3이 되어집니다. 자, 얘를 갖다가 문제에서 a 플러스 b 오메가로 정리했을 때 a, b 값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a가 마이너스 2가 되겠고 a가 아니죠. a가 3이 되겠고 b가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7-3번입니다. 지금 다음과 같은 2차 방정식이라고 했어요. 얘가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x는 1을 갖는다, 해로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때 PQ의 값을 구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첫 번째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라는 문항의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얘가 k에 대한 항등식이 될 거라는 얘기가 될 거예요. 항등식. 그 다음에 두 번째 풀이 조건 x는 1을 해로 갖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일단 k에 대한 항등식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얘를 해로 갖는다고 했으니까 얘는 대입하면 성립하겠죠. 그럼 대입해주면 k 더하기 p 더하기 k 더하기 1의 q는 0이 되어집니다. 자, 얘가 성립하는데 그게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얘가 k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럼 얘가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k에 대해 정리하면 k 플러스 p 플러스 kq 플러스 q가 되겠죠. 얘는 k로 묶어줄 수 있죠. k로 묶어주시면 1 플러스 q 더하기 p 플러스 q가 0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k에 대해서 정리를 한 거죠. 얘가 k에 대한 항등식이래요. 그러면 얘가 0이 되기 위해선 얘도 0이 돼야 되고 얘도 0이 돼야 된다. 따라 얘가 0이 되려면 q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고 q가 마이너스 1이면 p는 1이어야 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pq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되어집니다. 라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자, 7-5번입니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의 한 근을 오메가라 했어요. 그럼 얘는 대입하면 성립하겠죠. 그러니까 자, 여기서 자동으로 나와야 됩니다.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인 겁니다. 그러면은 얘는 오메가 세제곱은 1이 된다라는 것을 보장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얘는 다시 오메가의 제곱 더하기 1은 마이너스 오메가가 된다는 얘기고 오메가의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은 마이너스 오메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 가지 사실을 강제하는 얘기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이거대로 이제 이 식을 써보면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얘는 오메가는 주기가 3이기 때문에
오메가의 4제곱은 오메가의 1이랑 똑같습니다. 오메가의 6제곱은 오메가 3제곱이랑 똑같아요. 오메가의 8제곱은 오메가의 제곱하고 똑같습니다. 오메가의 10제곱은 오메가랑 똑같습니다. 오메가의 1제곱이랑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오메가의 세제곱은 1이 되어지겠고요. 오메가의 제곱은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즉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를 묶어주면 여기 있는 오메가 제곱도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오메가의 5제곱은 오메가의 제곱하고 똑같습니다. 얘는 오메가의 1제곱하고 똑같고요. 얘는 오메가 세제곱이니까 여기는 1이 되어지겠고요. 오메가의 제곱은 여기서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1은 마이너스 오메가로 바꿀 수 있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오메가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얘랑 얘랑 약분이 되어지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약분 되어지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플러스 여기는 2분의 1입니다. 계산하면 이렇게 되어지겠고요. 자, 여기에는 약분하면 다시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그 다음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은 마이너스 오메가로 바꿀 수 있죠. 마이너스 오메가로 바꿀 수 있고요. 약분해주면 다시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즉 그러면 마이너스 4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7입니다. 라고 계산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7-6번에 이거 하나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오메가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 되죠. 이 말은 오메가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얘기고 이 말은 오메가의 제곱 빼기 오메가는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얘기고 오메가의 제곱 더하기 1은 오메가가 된다는 얘기고 오메가의 제곱은 오메가 빼기 1이 된다라는 얘기가 된다라는 거지. 그럼 여기서 이제 각각의 값들을 바꿔보면 오메가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될 테고 여기 있는 오메가의 제곱은 오메가 마이너스 1로 바꿀 수 있고 따라서 다시 정리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오메가 플러스 3 플러스 4 오메가 빼기 3이 되어집니다. 분의 1인데요. 여기는 마이너스 3 오메가랑 4 오메가 정리하면 오메가가 되겠고요. 3하고 마이너스 3 없애주면 마이너스 1 분의 1이 되어집니다. 얘가 A 오메가 플러스 B가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변에 오메가 마이너스 1을 곱해줄 수 있겠죠. 그러면 1은 A 오메가 플러스 B에 오메가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따라서 정리해주면 A 오메가의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의 오메가 그냥 플러스로 잡을게요. 마이너스 A 오메가 플러스 B 오메가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은 0이 되어집니다. 자, 이게 지금 성립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얘가 0이 되기 위한 어떠한 AB의 조건인데요. 얘가 0이어야지 0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오메가 제곱은 0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얘도 몇이 되어져야 되냐면 0이 되어져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도 0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따라서 A는 0이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1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아닌데 잠시만 뭐지 이거? 그럼 얘가 0이 안 되는데 뭐지? 네, 여기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면 안 되고요. 이렇게 여기를 좀 바꿔줘야겠다.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얘를 다시 바꿔줘야겠네. 여기서 벌써 하면 안 되고. 여기서 바꿔줘야겠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얘를 다시 바꿔줘야겠네. 여기서 벌써 하면 안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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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오메가의 제곱을 오메가 마이너스 1로 바꿔 쓸 수 있죠. 이걸로 바꿔 쓰도록 할게요. 그러면 얘가 A 오메가 마이너스 A 다시 풀어줄게요. 마이너스 A 오메가 플러스 B 오메가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은 0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A 오메가 소거되고요. B 오메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은 0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얘가 0이 돼야 되니까 얘가 0이어야 되겠고 얘가 0이어야 돼요. 따라서 B는 0이 되고 A는 마이너스 1이 되는 이런 모습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A 값과 B 값이 구해지겠습니다. 자, 10%가 예를 들어서 10%가 증가하면 110%가 되는 거고 10%가 감소하면 90%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학생이 30명이 있다. 근데 10%가 증가했다. 라는 얘기가 있으면 10%가 증가하면 110%가 됐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게 몇 명의 110%가 된 거냐면 30명의 110%가 됐다는 얘기거든. 의는 곱하는 거니까 30 곱하기 1.1이 되겠지. 그러니까 몇 명이냐면 33명이 됐다는 얘기야. 이렇게. 반대로 30명의 10%가 감소했대. 그럼 몇 명이냐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럼 10%가 감소하면 90%가 됐다는 얘기야. 그러면 30명의 90%가 됐다는 얘기거든. 의는 곱하는 거잖아. 그럼 30 곱하기 0.9가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27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27명이 되는 거죠. 10%가 감소하면. 이런 개념이에요. 식을 세우는 게 식을 세운다라는 거창한 그 미명하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단순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110%는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100% 더하기 10%에서 나온 거고 이 90%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 100% 빼기 10%에서 나온 거야. 그렇죠? 여기에서 다시 그러니까 얘가 1이고 얘가 0.1이니까 둘이 더해서 1.1이 되는 거야. 얘는 1이고 얘는 0.1이니까 둘이 빼면 얘가 0.9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내가 X퍼가 증가했다라는 것은 딱히 몇 퍼센트라고 쓸 수는 없겠지. 그런데 X퍼가 증가하면 100% 더하기 X퍼가 됐을 거야. 그렇죠? 100%는 우리가 1이라고 하고 X퍼는 소수로 표현할 수가 없겠지. 그치? 그러면은 100분의 X가 되는 거야. 얘네 둘이 뭐 해주면? 더해주면 되겠지. 그렇게 되니까 X퍼가 증가하면 1 플러스 100분의 X가 되는 거야. 반대로 X퍼가 뭐 하면? 감소했다 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X퍼가 감소했어. 그러면 얘는 100% 빼기 X퍼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얘가 1 마이너스 100분의 X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겠지. 됐습니까? 이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는 것이 그 과정.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얘에 대해서 이제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7-7번 되었습니다. 지난달에 A1하는 노트북을 비계를 팔았습니다. 근데 노트북 값을 X% 올렸어요. 여기서 이제 여기가 이제 전체적으로 한 번에 시켜 세우려고 하면 안 돼요. 무슨 소리인지 알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들이 이거 문제 풀으라고 하면요. 왜 도대체
이렇게 문제 읽어놓고 또 읽어요. 여기서 처음부터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우리 어린이들이 맨날 하는 짓이 그거거든요. 어떤 급식을 앉혀놔도 대답을 해요. 여기부터까지 다 읽으면 무슨 말인지 알면 천재죠. 당연히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근데 왜 이렇게 다 끝까지 읽은 다음에 혼자 동그라미 치고 뭐 이상한 데 동그라미 다 쳐요. 그런 다음에 다시 무슨 말인지 몰라서 이렇게 해놓고 한참 얘를 쳐다봐요. 얘 이제 그윽하게 쳐다보고 그윽하게 쳐다보고 점점 머릿속에 물음표가 많아지다가 아씨 모르겠다. 역시 활용은 어려워 이런다고. 그러니까 이게 접근이 잘못됐다는 거야. 일단 그러니까 아는 것만 먼저 해결을 해야 돼. 아는 것만. 여기까지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패스. X% 올렸지. 그러면 X% 올리면 100% 플러스 X퍼가 되는 거지. 그럼 1 플러스 100분의 X가 되는 거야. 그치? 원래 노트북 가격에 노트북 값의 이만큼이 되는 거지. 그러면 노트북 값의 이만큼이면 의는 곱하는 거지. 그럼 노트북 값의 이만큼이 된다는 거거든. 판매량이 2x% 감소. 또 이 부분만 식세우면 되거든. 그지? 그러면 100% 마이너스 2x%가 되겠지? 그럼 얘는 1 마이너스 100분의 2x가 되겠지? 판매량의, 그죠? 얘가 원래 있던 판매량의 이만큼이 되는 거겠지? 이 의는 다시 곱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판매량의 이만큼이니까 1-100분의 2x가 되겠지. 이게 이번 달의 판매량, 이게 이번 달 노트북 가격입니다. 올린 노트북 가격, 이번 달에 판매한 판매량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노트북 가격이 A1이었지? 이 노트북 가격 대신에 여기다가 A라고 쓰면 되지. 판매량이 B개였지? 여기를 B라고 쓰면 되지. 그럼 이게 이번 달 노트북 가격, 이게 이번 달 판매량인데 얘네들을 곱하면 매출이 되겠지. 매출 알죠? 매출. 그죠? 네, 이게 둘이 곱하면 매출이 될 거야. 그럼 얘가 매출이야. A, B 1 플러스 100분의 X 1 마이너스 100분의 2X 이게 이번 달 매출이야. 근데 이번 달 매출이 지난달 매출. 지난달 매출은 A1짜리를 B게 판 거지. 지난달에는. 그럼 지난달 매출은 A, B1이었을 거야. 이번 달 매출이 지난달 매출에 비해서 12%가 감소했어. 그럼 12%가 감소했다는 얘기는 88%가 됐다는 얘기야. 그럼 지난달 매출의 88%가 이번 달 매출이란 얘기야. 그럼 이 의는 곱하기잖아. 곱하기 88%는 0.88이겠지. 식 다 세워졌죠. 이제 푸시면 됩니다. 이 얘기.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양변 AB, AB 나눠줄게요. 그리고 양변에 10,000 곱해볼게요. 그럼 얘한테도 100 곱해주고 얘한테도 100 곱해주고 얘한테 10,000 곱해주면 되겠다. 그치? 8,800은 100 곱하고 100 곱하면 그럼 10,000 곱한 거야. 맞아? 그쵸? 그래서 여기다 100을 곱해주게 되면 100 더하기 x에 100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어질 겁니다. 자, 이제 전개해 주시면 10,000 빼기
200x에 100x니까 100x 빼기 2x의 제곱이 8800이 되고요. 따라서 2x의 제곱 더하기 100x 빼기 1200이 0이 됩니다. 양변 2로 나눠주시면 50x 빼기 600이 되나요? 네, 600은 0이 되어지겠고요. 60, 10, 마이너스 이렇게 붙으면 되겠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60이나 10이어야 됩니다. 근데 퍼센트가 마이너스 퍼센트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60%는 안 되고요. 퍼센트가 되고 x의 값이 10이 나온다. 그래서 x의 값은 얼마가 됩니다? 10이 됩니다. 구할 수 있습니다. 노트북 값을 10% 올렸다는 얘기예요. 그럼 노트북 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럼 10% 올렸으니까 110%가 됐다는 얘기지. A의 110%가 됐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A의 110%니까 A 곱하기 1.1이지. 그러니까 노트북 값은 1.1 A1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번 달에 노트북 가격이 됩니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